현대로템 진단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 11월, 12월, 1월 현재까지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11월 들어 큰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좀 조정을 받았다가 12월에는 좀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연초 이후에 다시 좀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29만 6,500원이네요. 그렇죠? 현재가 대비 상승률은 37.58%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이후 목표 주가 추이를 보니까 27만원에서 한 30만원, 32만원 정도 좀 제시가 되었고요. 네, 뭐 그 이후로도 뭐 그 비슷하죠. 한 30만원 전으로, 20만원 후반에 30만원 전으로 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리포트 제목 보니까 4분기 프리뷰 전망이죠.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리포트 어떤 내용이 있나? 더 큰 도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도약인지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로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로템은 우리나라의 그 땅 위를 달리는 모든 것을 만드는 대표적인 중공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크게 두 가지 바퀴 달린 거대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차입니다. 이제 기차를 만드는 사업부를 이제 레일 솔루션 사업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는 이 KTX 아시죠? KTX 이음이나 KTX 청룡 같은 고속 열차부터 지하철이나 이 트램도 만듭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차는 거의 다 현대로템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은 이 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방산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방산 사업을 하는 사업부를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K2 그 흑표 전차 같은 이런 장갑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폴란드의 이 K2 그 전차를 이제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에코플랜트 사업을 하는데요. 제철소 설비나 수소 충전소 같은 공장 설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차를 만드는 이 철도 사업이 메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탱크를 만드는 방산 사업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다 주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전략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2025년 4분기 매출은 견조하나 내수 비중 확대 역량으로 수익성은 일시 둔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분기 이제 매출은 견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물건은 계획대로 잘 팔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 비중 확대 역량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은 마진이 높고 내수는 좀 마진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마진이 낮은 물건이 더 많이 나가서 평균 점수가 좀 깎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익성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거다. 그래서 회사에 뭔가 좀 경쟁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스케줄상 잠시 그런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K2 전차 수주 확대와 캐파 증설로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와의 수출 협상이 좀 진행되거나 폴란드 2차 계약도 순조롭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캐파 증설. 그래서 공장의 이렇게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팔 곳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익이 뭐 조금 줄었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할 거라는 이런 큰 그림은 확실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분기 실적 전망과 수익성 변화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래서 4분기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건데 영업이익은 한 2,700억 원 이상 되는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제 뭐 내수가 이제 늘면서 내수는 좀 마진이 낮죠. 그래서 디펜스 솔루션의 수출 비중과 마진이 전분기 대비 이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성장과 K2 전차의 모멘텀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래서 폴란드 K2 전차 1차 잔여 물량과 2차 계약 초기 매출 인식으로 수출 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나 페루, 이라크 같은 다수 국가가 K2 전차 도입에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캐파 증설과 중장기 수주 가시성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래서 지금 뭐 K2 전차 수요가 워낙 늘다 보니까 생산 능력 증설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 밀려드니까 공장을 더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는 보니까 지난 연말에 한 11조 8천억 원이 좀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후에 추가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한다면 장기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2025년부터 2027년 내년까지 매출과 이익 추정치를 상향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2027년 내년 영업이익률은 20% 중반대까지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이 상회하는데 영업이익은 하회할 거다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캐파 증설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현대로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표나 그래프 자료들이 리포트 문을 보시면 또 상당히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현대로템에 관심인 분들은 미래 가이드앱에서 이 리포트 문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로템 진단해 봤습니다.